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드 아스트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일단 브래드 피트 그리고 우주 여행이라는 거 외에는 사실 저는 거의 알지 못하고 왔어요. 정보도 많이 없었고 근데 이제 생각지 못하게 우주에서 가을의 서정적인 그런 감성을 되게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작년에 봤던 퍼스트맨이나 올해였나? 작년이었죠? 네. 올해였나요? 헷갈리네. 어쨌든 네, 퍼스트맨이나 뭐 옛날에 봤던 이제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이런 거랑은 또 이제 약간 궤를 달리하는 SF긴 했는데 그 영화들에서 약간 그 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스트맨의 그 처음에는 좀 차가웠다가 후반부에게 확 끌어오르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비티에서 느껴지는 뭔가 거대한 우주와 인간의 그 싸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에서 느꼈던 가족의 이야기와 우주의 이야기 이런 게 또 다 녹아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본 듯 하면서도 또 이제 새로운 SF물을 창조해냈다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바라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에이 무슨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우주판 빅피쉬를 본 느낌이었어요. 에이, 뭐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럴 줄 알았지만 네. 네, 하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진실을 향해 다가가면서 점점 격양되어가는 브래드 피트의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그 적막한 우주, 그리고 그의 이제 그 차분한 나레이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영화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일단은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 같이 우주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일단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이 영화, 우주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웠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처럼 뭔가 화려한 그래픽과 스펙타클한 모험이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닌데, 정크는 지금 빅피쉬랑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소설 연금술사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물론 이 SF 장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주인공의 내면의 성장, 그리고 인간의 고독한 부분을 다루는 철학적인 영화라고 보시면 더더욱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드 아스트라 어떤 영화인지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적인 부분으로 좀 보면 장엄한 우주와 그다음에 이제 브래드 피트의 건조하면서도 좀 예민한 연기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또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이 드라마가 무척 잘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되게 집중해서 관람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을 때로는 깊게, 그리고 여러 가지를 터치할 줄 아는 이 감독의 노련함이 빛났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했던 우주 영화들이나 SF 영화들과는 정말 또 다른 그 서정적인 느낌을 잘 가져간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정말 빛이 났던 거는 이런 우주적인 스케일이나 여러 이야기를 떠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주제의식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관점, 그리고 하나는 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점이라는 부분은 이런 건데, 이 상황을 약간 인류사로 이제 거시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개인사로 이제 미시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가 다가올 수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로 보면은 로이가 한 일은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다가온 우주적 재앙을 물리친 영웅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시적으로 봐서 로이의 개인사로 보게 되면은 그는 결국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아버지를 잃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는 비극이나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로이가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히려 전보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로이가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여정 자체가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정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컴컴한 물속에서 줄 하나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나, 아버지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그 좌표를 찍고 그 다음에 우주선을 타고 망망대해를 계속 헤쳐나가는 모습이나, 우리가 그냥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나가는 모습이나 똑같이 막연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데,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로이의 아버지 역시 그 로이 전에 똑같은 길을 갔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어딘가에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란 믿음과 함께 계속 나아갔던 거고, 이 아버지의 발자취를 뒤따라서 로이가 거기까지 간 것인데, 이 두 사람의 역할이나 느낌이 여기서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로이의 아버지는 실패자죠. 실패자고 그것을 실패했지만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아버지를 만나러 갔던 로이는 평생 그리던 게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결국 거기다 놓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듭된 실패를 놓지 못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실패를 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빠르게 이제 더 큰 일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놓고 오는 사람, 이 두 가지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뭔가 내가 꿈꾸던 것들을 계속 손에 쥐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뭔가 다른 일을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거시적인 관점에 의해서는 좀 더 이제 멋진 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뭐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놓아달라고 했던, 실패자로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도 뭔가 공감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놓아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로이의 모습도 공감이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해왔던 것들이나 이런 거에서도 적용될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정말 좋게 봤어요. 야,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밌는 게 네. 저희 프로그램이 생긴 취지가 그거잖아요. 네. 한 영화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갈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한 건 한 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해왕성에 만나서 분기점이 갈렸다. 근데 그 분기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다른 건데, 야, 이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해석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이 대중들에게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포인트가 바로 SF라는 건데요. 대중들이 기대하는 SF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려한 그래픽이 수를 놓고 엄청난 액션들이 가미가 되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오락적인 영화라고 생각하기 일쑤거든요, 사실. 이 영화는 그런 SF 영화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기대 심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반대로 참신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정크처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이가 해왕성까지 모은 이 와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SF적인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뭔가 유인원이 나온다든지, 뭔가 지구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뭐 우주 해적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은 정말 SF다운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었죠. 오히려 로이가 상실하고 있던 인간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SF와 인간의 고찰은 상당히 흥미로운 소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는 조금 루즈했던 것 같아요. 씬별로 호흡이 좀 길고요. 캐릭터들의 감정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다른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사건이 없이 모험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느낌이 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루즈한 부분들을 우주의 광활함과 이 사운드로 채워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필름으로 찍은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성마다의 색과 빛의 산란 같은 것들을, 영상미를 되게 잘 담아낸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비가 조금 적었는지 이 몇몇 이질감 있는 CG씬들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대체로 훌륭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영화가 소설 연금술사와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인간성을 상실한 채 완벽함을 추구하던 로이는 겨우겨우 해왕성을 도달해서야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죠. 사실 여기서의 아버지는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분기점인 것 같아요. 저는 미래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해보면, 아들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미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의 나와 마주하면서 무엇이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그런 게 분기점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에게는 정말 큰 망치를 얻어먹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때 대사가 되게 와닿았는데요. 제가 정확한 대사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바로 보고 바로 적은 거라서, 아버지는 없는 것만 찾으려고 했고 가까운 것은 찾지 않았다. 요 대사였는데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와, 정말 대단한 대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려고 했던지 아버지 클리포드는 눈이 멀었고요. 그 다음에 백내장처럼
흰자가 이렇게 보였잖아요. 백내장 때문에 보기 힘들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거를 표현하다 보니까는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고 거시적인, 아까 정크가 말했던 거시적인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런 분장을 통해서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세심한 연출, 섬세한 연출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반부에 좀 헤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과 뭔가 화성에서의 사건은 뭔가 매칭이 조금 덜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어드벤처 요소로서의 뭐 씬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메시지의 연결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봤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화성 씬이 좀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기한테 완벽한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부정하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 실체를 다시 만났을 때는 그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고담이 말했던 인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부둥켜 안고서 괴물이 된 사람과 그것을 놓고서 다시 인간성을 찾은 사람의 이 대비, 그리고 저는 그 두 사람이 같다기보다는 먼저 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까 방금 말했던 부분에서 화성씬이 조금 안 좋았다고 했던 거는 내용적인 면이 아니라 어떤 달의 뒷면에 가서도 어떤 큰 이벤트가, 그러니까 해적을 만나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있고, 어떤 우주선에 갔더니 그 우주선에는 유인원이 있고, 이런 이벤트가 하나씩 발생이 되는데 화성에서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네네. 나는 그 부분이 조금 왜 이렇게 만들었지? 요 부분이었어요. 뭐 안에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해왕성으로 가는 어떤 여정이 조금 거기서 좀 삐끗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뭐 어쨌든 이 영화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자신에 대해서 고찰하게 되는, 사실 이런 영화들이 많아갖고 어떻게 보면 답습일 수도 있겠는데 또 한 번쯤 연구 왔어요. 참 별거 아닌데 소중한 거는 가까이 있다,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많은 책이나 많은 영화에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얻어맞아가지고 네. 중요한 건 그거죠. 뭐야? 얻어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느끼는 행동하는 게 그게 이제 본인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항상 얻어맞는다는 거는 안 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 사람이라는 자고로 작심삼일, 뭔가 3일 만에 잊혀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얻어맞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에드아스트라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어쩌면 성공이다. 저는 3.8점 드립니다. 우주가 멀게 느껴지지만 지구는 우주 안에 있다. 3.6점입니다. 자, 사실 지금 추석도 끝났고 이제 시즌이 거의 다 끝나는 상황에서 개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우려스러웠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한국 영화가 별로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정말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족끼리 이 영화를 봐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저희 가족을 딱 살펴보면은 분명히 존다. 안 주실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요. 저희 집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 집을 건드려요? 건들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좋을 거야, 분명히. 뭐 어쨌든 좋은 영화였고,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